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는 품질기법 운용사에 대한 2차 실무 첫 번째 파트인 제1편 품질경영 총론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1차를 합격하신 걸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면서 품질경영 총론에는 일반적인 이제 서술적이면서 이 말로 하는 표현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죠. 물론 뒤쪽 부분에서는 뭐 규격과 공차적인 내용은 뭐 계산 문제가 되겠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요 파트는 좀 외워야 되는 것이 좀 많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교재상으로는 1-170이 되겠습니다. 문제로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그러면 필기에서도 이런 문제가 많이 나와가 있었죠. 다음에 이것은 이제 실무적으로 기본적으로 품질 기법 운용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런 내용은 아셔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주 나오는 문제와 보통 잘 나오지 어렵게 나오는 경우의 문제하고 뭐 전체적으로 한번 핸들링을 해드리도록 하죠. 먼저 1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비는 이 품질 범주, 우리 일반적으로 품질 범주를 우리는 품질 카테고리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럼 카테고리는 총 8가지로 구성을 시키고 있으며 교재상에는 앞쪽에 있는 1-4 쪽에 있겠습니다. 고로 여러분 1-4 쪽에 실무의 내용입니다 라고 하면서 좀 중요하다고 이야기도 하긴 했던 것 같은데요. 1차 때. 자, 그러면 먼저 1-4에 보시게 되면 하단 부분에 기본적으로 우리 품질 범주는 품질 카테고리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가빈 박사는 이 제품이 품질이 좋다, 좋지 않다 라는 것을 판정하는 데 있어서 이 범주를 총 8가지로 구성을 시켜 놨어요. 그래서 뭐 특성이라든가 어떤 특징, 그 다음에 신뢰성, 적합성 같은 내용도 있고요. 내구성, 그 다음에 서비스가 얼마나 좋으냐, 서비스, 미관성, 그 다음에 지각된 품질, 이것을 인지 품질이라고 이야기하죠. 요 내용인데 물론 여기서도 참 특성과 대용 특성도 같이 구분을 해놔 주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참 특성은 큰 의미가 되고 대용 특성은 작은 의미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A라는 자동차가 요번에 신차로서 출고가 되었다라고 했을 때 참 특성은 뭐냐면 그 차 신차 끝내준다 하던데 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이거는 참 특성이 되고, 그럼 어떤 부분이 끝내준다 말이냐, 뭐 예를 들어서 핸들링이 뭐 부드럽다라든가 브레이크 작동 능력이 아주 우수하다라든가 그 다음에 안락감을 가지고 있다라든가 차가 유선형으로 되어 있다라든가 이런 경우를 우리는 대용 특성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품질 특성하고 제가 품질 범주를 한꺼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한꺼번에. 예, 그래서 다시 170페이지로 오시게 되면 1번 가빈 박사가 품질을 이루고 있는 범주로서 8가지를 구성 요소였는데 기본적으로 8가지를 다 적으라고는 나오지는 아니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4가지 이상 또는 좀 많이 나오면 5가지 이상을 적으시오라고 나온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고로 여러분들은 이 교재에 여기는 1-4페이지 있구나, 이렇게 해서 4페이지를 적어 주신다 그러면 참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계속해서 4번 풀어드리겠습니다. 4번 같은 경우는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 되죠. 품질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품질 요소에 관해서 품질 평가의 대상이 되는 성질 또는 성능으로서 정의되며 이것을 수치적으로 표현한 것을 우리는 품질 특성치라고 하며 거기에서는 참 특성과 대용 특성이 있다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과 4번은 같이 해결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도 같이 해결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품질 특성 OM12라고 되는데 품질 특성에 영향을 주는 OM12란 무엇인가 라는 내용과 문제 2번 품질 경영에서는 기본적으로 우리는 뭐 QC, QM, TQC, TQM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QM에서는 품질 방침이라는 목표 아래서 어떤 품질 계획을 하고요. 그 다음 품질 관리를 하고 품질 보정을 하고 품질 개선을 한다 라고 해서 뭐 QM은 QP와 그 다음에 QC와 그 다음에
품질 보정의 QA와 improvement, 그렇게 QI가 존재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과 3번의 내용에도 교재 1-4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1-4로 가보시게 되면 품질 경영의 정의에서 윗 파트가 되겠고요. 동그라미 2번에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나오죠. 최고 경영자의 품질 방침 아래에서 우리는 품질 관리, 품질 보정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품질 계획이 시작으로 해서 품질 개선까지 있다. 요 네 가지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품질 경영을 한다라는 말은 그런 말이 되겠고, 다음에 품질 범주 및 품질 특성에서 앞서 품질 범주와 품질 특성에 대한 것은 간략하게 설명을 하였으며, 거기에서 3번이 있습니다. 품질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는 9M이라는 정의도 하고요. 또 특성에 영향을 준다 해서 OM12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로 4번이 OM12로 되어 있습니다. 1-5에 꼭대기에 있으며 여기서 man, machine, material, 그 다음에 method 이런 것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4M이라고 이야기하죠. 4M에는 우리가 층별에서 나눠지는 것이로 우리가 품질 기법에서는 반드시 어떤 섹터를 정확하게 구분을 해줘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4M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작업자라든가 작업 방법, 그 다음에 원재료, 그 다음 거기에 따른 작업 설비, 기계 이야기하죠. 거기에서 지금 measure라는 측정도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MSA라는 측정 시스템 분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measure를 포함하게 되면 이제 OM이 되고요. 그 다음 1E는 환경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environment. 그렇게 해서 OM12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문제들은 꼭 가지고 계셔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시험 칠 때마다 이 4개 다가 나오지는 않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여기서는 최소한 한두 문제 또는 한 문제 정도는 충분히 나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1-4에서 1-5에 있다라는 것을 체크해 주시면 좋겠고, 다음에 5번. 품질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스와트 분석을 하게 되죠. 그럼 이 스와트 분석이 뭐냐라는 겁니다. 그럼 스와트 분석은 모든 제품을 할 때도 그렇고 제품을 만들 때도 그렇고 또 우리 기업의 어떤 경영 분석을 하게 됩니다. 이때 스와트 분석을 하게 되며, 스와트는 스트렝스, 그 다음에 W는 weakness, 약점은 뭐며 그냥 성장할 수 있는 기회, opportunity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위협적인 요소들은 어떤 게 있느냐, 트리처. 이렇게 해서 바로 4가지 SWOT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어에 약하신 분들은 일반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여 문제에서 3번이나 지금 5번처럼 만약 이걸 스와트 분석에서 SWOT를 적으시오 했는데 영어 스펠링 틀리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없지 않아 계세요. 그런 것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다만 S가 뭐냐라고 하면 그냥 한글로 강점 이렇게 적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에 weakness 하면 약점, opportunity라고 하면 뭐 성장 기회 또는 기회라고도 적어도 되겠고요. 그 다음 트리처 하면 위협이라고 적으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내용은 어디에 있느냐면 하나 적어주시면요. 1-12페이지에 있으며 12페이지에는 바로 스와트 분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실기에서 중요시 여기는 게 바로 양쪽 갈로 3번의 벤치마킹은 용어의 정의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며, 그 다음에 품질 가치 사슬 구조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는 뭐냐면 어떤 전략적인 종합 품질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중층부 같은 경우는 경영 종합 품질이 있으며 하층부에는 바로 공정관리 품질, 예방 품질, 이시가와의 테일러의 바로 검사 품질이라는 3개로 구성되는데, 이것은 이제 피라미드 형식으로 되어 있는죠. 상층부, 중층부, 하층부 개념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품질 가치 사슬이라고 한다라고 해서 참고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거기에 따른 문제도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1-12의 내용을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나와 있는 것이 바로 71쪽으로 다시 오면 5번 같은 경우는 바로 스와트 분석이 나왔고요. 다음 6번 같은 경우에 무엇이란 조직의
업적 향상을 위해서 최상을 대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쟁자나 다른 조직의 우수한 경영 실무를 지속적으로 추구한다. 예, 이걸 벤치마킹이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2번, 중요한 고객 요구를 어느 정도 충족하는가, 즉 그의 성과를 그 기업이 속해 있는 산업에서 가장 우수한 기업의 성과와 지속적으로 비교 분석한다. 이것도 벤치마킹에 대한 정의고, 그 다음에 레이 게하니 교수가 했던 TQM의 전략 전개에서 바로 포터의 부가가치 사슬을 좀 더 발전시키는 것을 우리는 품질가치 사슬 구조로 한다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12쪽과 13쪽에 걸쳐서 나왔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는 어떤 내용이구나 하는 것은 쉽게 아실 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다 중요한 내용의 용어의 정의이므로 꼭 한번 읽어 놓으시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푸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7번 쪽으로 가겠습니다. 우선 7번은 무엇에 대한 정의인가 라고 되어 있는데 1번 용어의 정의로서 기본적으로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각각에 일어날 수 있는 영향들을 분석을 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다 고려를 해서 설계 품질에 반영하려고 하는 하나의 기법이 되겠고, 일본에서 만들게 되죠. 그럼 이것을 우리는 QFD라고 품질 기능 전개라고 하는 것이 바로 7번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문제는 꼭 읽어보셔야 되겠고요. 이것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은 교재에 18쪽에 있는 내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해결이 될 것이고요. 다음 8번 가겠습니다. 이 8번에는 전체적인 또 용어의 정의고요. 18쪽에 있었으며 야 같은 경우는 21쪽에 있습니다. 21쪽. 문제 8번은 지정된 품질 표준을 갖는 제품을 생산하여 인도하는 데 필요한 관리 및 순서의 네트워크, 일반 기본적으로 품질 시스템이라고 정의를 하는 것이 되겠죠. 자, 그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은 다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여기에서 21쪽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바로 세 번째에 품질 경영 시스템이 어떻게 특정 제품, 프로젝트 또는 계약에 적용되는지 하나의 기술되었는 문서를 뭐라고 하느냐. 이것은 ISO 9000에 나오는 것으로서 먼저 품질 계획서라고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품질 계획서에 대한 용어의 정의는요. 요 근처에 있어야 되겠죠? 오케이. 교재에 하나 적어 놔 주시기 바랍니다. 1-30에 있는 내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8번 같은 경우는 1-21과 1-30에 있는 내용이므로 꼭 그 부분을 한번 가주시면 좋겠고, 실제 여기에 있는 예상 문제만 여러분들이 한 70-80% 정도만 해결을 하시더라도 기법을 따는데, 자기전 따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다만 반드시 EasySPC라는 프로그램은 구동시킬 수 있어야 되겠죠. 말로 하는 것은 요 정도로 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9번인데요. 이것은 특별한 설명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ISO 9000에 나오는 내용으로 앞서서 1-30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도 1-29에서 1-30에 있는 전반적인 내용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꼭 확인을 해 주시고요. 한 문제만 한번 풀어볼까요? 의도되거나 규정된 용도, 사용에 관련된 요구사항에 만족하지 못한다. 불충족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결합니다.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죠. 참고로 보셔야 되겠고요. 다음 11번 가겠습니다. 이는 품질 보정, 즉 어슈어런스라는 퀄리티 어슈어런스라는 QA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며, QA에 대한 내용은 1-46에 있습니다. 그래서 46을 적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10번 같은 경우는 바로 1-46에 있는 내용으로서 여기서는 4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품질 보정은 생산 단계에서부터 제대로 만들고 판매 후에 확실한 보상과 애프터 서비스를 하는데 주목적이 있다.
물론 이것도 하나의 틀린 말은 아니죠. 완벽하게는요. 그렇지만은 품질 보존이라는 것은 전반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은 다 맞는 말이 되거든요. 그래서 애프터 서비스의 주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간접적인 목표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은 1-46에서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해결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11번은 교재에 제가 찾기가 아주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는 산업규격이라든가 산업표준화 쪽에서 나오는 것으로 기업은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3S, 일반적으로 3S라고 이야기하죠. 그냥 표준화, 단순화, 전문화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물론 순서는 상관없겠고요. 요거는 페이지 적기가 좀 그러네요. 다음에 12번 같은 경우는 PL입니다. 그래서 꼭 문제를 한번 풀어보신다 그러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고, 13번도 이제 리콜에 대한 내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리콜과 PL, 제조물 책임에 대한 내용은 바로 50쪽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50을 꼭 가셔가지고 한번 푸신다 그러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12번과 13번까지는 뭐 그렇게 조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음 계속 갑니다. 13번 됐고요. 14번 가면 되겠죠. 14번도 이 페이지를 찾기는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ISO에 대한 내용도 있고요. 참고로 14번은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에 속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4번은 이런 것도 있구나 정도로 봐주시면 좋겠고요. 시험 문제는 생각보다는 좀 나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되시겠죠? 다음 15번 갈게요. 자, 15번은 이 포엠이 되어 있습니다. 15번은 포엠은 앞서 설명했는 것으로 대치가 가능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16번 가겠습니다. 16번은 Q 코스트, 즉 품질 코스트는 예방, 평가, 실패 코스트로 나눠주게 되죠. 전체적인 내용은 53쪽에 있습니다. 1-53쪽에 있으므로 참고로 봐주시길 바랍니다. 물론 15번 같은 포엠은 뒤쪽에 품질 기법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할 때 나오기는 나옵니다. 페이지는 안 적었습니다. 자, 그래서 16번 같은 거는 품질 코스트의 내용이므로 아주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준이 뭐냐면 부적합품입니다. 즉 부적합품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게 예방 코스트가 되고, 만에 하나 나왔을까를 파악을 한다, 검사를 한다, 테스트를 한다, 이런 것이 평가 코스트에 속한다라고 설명이 되었습니다. 그럼 실패 코스트는 나왔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라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그냥 구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용어의 정의도 같이 알고 계시면 아주 금상첨화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이 말로 하는 것은 지금 16번까지의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품질 경영 총론에 있는 단답형 주관식의 문제는 일단은 16번까지 해서 1강을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2강 때부터는 바로 17번부터 공차와 허용차는 아무래도 이제는 설명이 약간 더 길어져야 되겠죠. 왜냐하면 16번까지는 말로 그냥 표현을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 되겠습니다만은 17번부터는 이제는 진짜 용어의 정의뿐만 아니라 거기에 따라서 계산되는 내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6번까지 1강에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꼭 이론을 찾으시면서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합니다. 2강에서 뵙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